자이언츠 팬 여러분, 오늘은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산의 가을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직구장의 함성이 9월에 사라졌습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입니까? 전반기만 해도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58승 45패로 당당히 3위 1위와 고작 4경기 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66승 70패,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5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년을 달려온 베테랑 좌완의 마지막 인사. 두 번째, 50일간의 믿을 수 없는 추락. 세 번째, 모든 걸 바꾼 12연패의 악몽. 네 번째, 김태형 감독의 절규. 그리고 마지막, 논란이 된 충격 발언. 혹시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프신가요?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심정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0년 여정을 마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144오자.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한 남자. 39세 베테랑 좌완 투수가 마운드를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해수입니다. 20년의 프로 생활. 2006년 KIA 타이거즈에 지명받아 시작된 그의 여정은 2025년 9월 29일 롯데 유니폼을 입은 채 막을 내렸습니다. 경남중 부경고 출신인 진해수에게 롯데는 특별한 팀이었습니다. 롯데는 야구 선수 꿈을 갖게 한 팀이라는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71년 LG에서 24개의 홀드로 홀드왕에 올랐던 그의 전성기. 중간 개투로서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3시즌 종료 후 고향팀 롯데로 돌아왔지만 2024년 53경기 평균 자책점 9.18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에는 1군에 단 한 번도 서지 못했습니다. 2군에서도 단 1경기 등판이 전부였죠. 9월 29일 롯데는 진해수를 포함해 6명을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진해수만 은퇴로 인한 결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야구 선수라는 꿈을 갖게 해준 팀에서 선수 생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한 선수의 은퇴는 한 세대의 마감입니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진해수.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이라는 아픈 시즌에 마지막에 한 베테랑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화려한 은퇴식도 뜨거운 박수도 없었습니다. 진해수 선수, 2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56자일. 한 팀이 완전히 붕괴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8월 6일 롯데는 58승 4조패, 당당한 3위였습니다. 승패 마진 포시리산 포스트 시즌은 거의 확정이었죠. 하지만 그 후 52일 동안 롯데의 성적은 8승 25패, 3무 승률 0.2, 2진 타계경기 중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더 충격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의 원태인과 후라도 2명이 합쳐 11승, LG의 토러스트와 치리노스가 10승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팀 2명의 투수가 롯데 전체보다 승수가 많았던 겁니다. 8월 7일부터 12연패가 시작됐습니다. 22년 만에 두 자릿수 연패였죠. 전반기 부상자 속출에도 버텼던 선수들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터커 데이비슨 교체였습니다.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65의 안정적인 투수를 방출하고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죠. 결과는 1승 4패 평균 자책점, 정수함, 불펜에서는 21.6주얌, 완전한 폭탄이었습니다. 전준우 부상 이탈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가 빠지자 12연패 늪에 빠졌죠. 윤고나황손. 젊은 타자들은 전준우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고 롯데의 고질병인 장타력 부재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9월에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9월 3일 KT전 9회 말 끝내기 실책 패배, 10일 한화전 안타비에게 보다 실책 5개이 많았던 0-13 참패, 20일 최하위 키움에게 5-15 대패. 이 경기가 포스트 시즌 희망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결국 66승 70패 7위로 시즌 마감. 8년 연속 가을 야구 불참. 온리언 10개 구단 체제 이후 11년 동안 단 한 번 2017년만 포스트 시즌 진출. 이게 정상입니까? 댓글로 분노를 쏟아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389 잠오든 것을 바꾼 숫자. 12.8월 7일부터 23일까지 12연패, 22년 만에 두 자릿수 연패가 롯데의 2025 시즌을 파괴했습니다. 3위에서 최하위권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연패 전 롯데는 어땠습니까? 4월부터 꾸준히 상승세, 11리 만에 전반기 5할 승률, 2위보다 4위가 더 먼 3위였습니다. 팬들은 믿었죠. 이번엔 다르다고. 하지만 8월 7일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타선 침묵, 투수진 붕괴, 수비 구멍, 그리고 팀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선수들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았죠. 또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결정적 악재는 알렉 감보아 붕괴였습니다. 이에 7월 24일까지 7승 2패 평균 자책점 1.94의 완벽한 에이스였던 그가 김태형 감독이 외국인은 관리하며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 이후 10경기에서 승리 없이 6패 평균 자책점 33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도한 혹사가 에이스를 망가뜨린 겁니다. 신인 불펜진 정현수, 정철원도 과도하게 기용돼 후반기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연패는 단순한 연패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 시스템의 붕괴였죠. 선발 무너지니 불펜 과로, 불펜 지치니 경기 패배, 타선 침묵하니 투수진 부담 증가.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후반기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19승 31패, 승률 0.38GWOM.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었죠. 만약 12연패가 5연패, 8연패에서 멈췄다면 결과는 달랐을까요? 알 수 없지만 12연패가 모든 걸 바꿨다는 건 확실합니다. 20년 만에 두 자릿수 연패. 이 기록은 롯데 역사의 5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 감독의 절규입니다. 2, 3, 4일자 월 26일 사직홈 최종전 후 김태형 감독이 팬들 앞에 섰습니다. 내년까지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부산 사투리로 한 이 말은 격식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절규였습니다. 2023년 부임 당시 3년 안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약속했던 김태형. 2023년 7위, 2024년 7위, 2025년 또 7위. 이제 마지막 1년만 남았습니다. 두산 시절 2022년부터 3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 명장의 이력에 큰 오점이 생겼죠. 하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감보아 혹사 데이비슨 교체 실패, 신인 불펜진 과도한 기용. 이 모든 결정을 내린 건 누구입니까? 내년까지는 믿어달라. 운동장에서 쓰러지더라도 결과를 내야 한다. 운동장에서 쓰러지더라도 라는 표현. 마지막 1년에 모든 걸 걸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롯데는 2013년 이후 12년 동안 단 한 번 2017년은만 포스트 시즌 진출. 2018년부터 8년 연속 불참입니다. 전년대 7년 연속 암흑기를 넘어선 겁니다. 역대급 암흑기에 빠졌죠. 올겨울 마무리 캠프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만으로 충분할까요? 롯데의 문제는 장타력 부재, 선발 불안정, 외국인 영입 실패, 젊은 선수, 성장 정체, 구조적 문제입니다. 베테랑
김민성의 쓴소리가 전국을 찔렀습니다. 한 번 더 이런 경험이 왔을 때 실패하면 변명이 없다. 내년에도 실패하면 김태형 감독은 물러나야 하고 롯데는 더 깊은 암흑기로 빠질 것입니다. 9월 26일 전광판 반성문. 뜨거운 응원에 보답하기엔 부족했던 시즌은 이미 포기를 암시했습니다. 여러분은 김태형 감독을 믿으십니까?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가장 논란될 내용입니다. 구타자 월 28일 두산전 패배 후 김태형 감독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전과 후보를 똑같이 훈련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김태형 감독은 설명했습니다. 주전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후보들이 잘했다. 하지만 주전 복귀 후 후보들의 성장이 더뎌졌다. 후보들은 주전 부상 때만 기회를 얻고 주전 복귀 후 벤치로 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췄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훈련 방침입니다. 마무리 캠프는 주로 젊은 선수 중심이라 강도가 높을 것이다. 주전과 후보를 똑같이 훈련시킬 수 없다. 겉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진짜 의미는 주전은 덜 훈련시키고 후보는 더 혹독하게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옳습니까? 롯데가 후반기 무너진 이유가 주전들의 체력 고갈과 부상이었는데 내년에도 주전을 덜 훈련시키면 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후보들의 성장이 더뎌졌다. 왜 더뎌졌을까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윤고나 황손,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손호영. 지난해 기대주들이 올해 모두 부진했습니다. 체계적 육성 부재, 일관성 없는 기용 때문이죠. 김민성의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한 번 더 이런 경험이 왔을 때 실패하면 변명이 없다.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이면 결과도 똑같을 겁니다. 주전은 후반기 무너지고 후보는 성장 못하고 롯데는 또 7위. 9년 연속 탈락. 롯데에게 필요한 건 마음가짐이나 훈련량이 아니라 근본적 시스템 변화입니다. 주전과 후보 구분 없이 모든 선수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주전과 후보를 똑같이 훈련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 계속 맴돕니다. 여러분, 우리는 김태형 감독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변화를 요구해야 할까요? 2025 시즌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2026은 곧 옵니다. 롯데가 암흑기를 끝낼 수 있을지는 이번 겨울에 달렸습니다. 올해도 부산 갈매기 노래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롯데는 부산의 자존심이니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롯데 FFA 영입 전략과 2026 전망을 다룹니다. 우리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